7 사운드 트랙 및 위대한 제임스 본드 다큐멘터리 베스트 10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다. 목차 1. 비커밍 본드 2017. 2. 본드걸은 영원하리 2002. 3. Now Pay Attention 7. 테스몬드 루인에 대한 헌정 2000. 4. 7. 에브리싱 오어 나싱 2012. 5. 비잉 제임스 본드 2021. 6. 나를 사랑한 스파인 메이킹 1977. 7. 이안 플레밍 본드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2008. 8. 제임스 본드 30년 1995. 9. 인사이드 닥터 노 2000. 10. 사운드 오브 7만 2022. 1962년 살인번호로 화려하게 출범한 7 제임스 본드는 2021년 9월 전 세계 동시 개봉된 25부 7 노 타임 투 다이 이후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다. 7 매니어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소재는 제임스 본드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다수 공개되고 있다는 점. 자유진영에서 제작된 최장수 장편 시리즈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제임스 본드는 신작이 발표될 때마다 다채로운 제작일화가 영화가 주요 토픽을 제공한 바 있다. 2022년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슈퍼 스파이에 관한 모든 영화를 자체 스트리밍으로 통해 순차적으로 방영해 안방극장을 통한 본드 열기를 조성해 주었다. 아울러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부분의 상징적인 본드 사운드 트랙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심층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더 사운드 오브 7을 공개해 음악 애호가들의 찬사를 얻어낸다. 역대 본드 시리즈는 평균 2년에 한 편씩 공개되어 왔다. 한편 사운드 오브 7이 7첩보원 세계를 다룬 흥미롭고 유일한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오늘날 팬들은 제임스 본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든 것을 해부하는 몇 편의 다른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수 있다. 방영 당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거나 받은 베스트 10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1. 비커밍 본드 2017. 이 다큐 드라마는 제임스 본드를 연기한 유일한 호주 배우 조지 라젠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배우의 삶을 재현한 각색이 실제 영상과 인터뷰 사이사이 배치되고 있다. 라젠비가 본드 배역을 맡았던 시절은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한때 연기한 MI6 에이전트의 실제 버전으로 떠오를 정도로 빛나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본드 역할과 마찬가지로 라젠비는 매력적이고 건방지며 많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7 역할을 시작하기까지 과정을 다큐가 펼쳐주고 있다. 다큐 진행 과정의 대부분은 너무 거칠어서 할리우드 픽션에 가깝다. 그렇지만 라젠비가 인터뷰 대상자 자리에서 일화를 꺼내면서 모든 것이 매우 그럴듯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야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 있는 그는 15분마다 시청자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도 흥미 포인트. 2. 본드걸은 영원하리 2002. 가장 상징적인 본드걸 중 한 명이 카라 밀로비. 이 배역을 연기한 미리암 다보는 인기 있는 본드걸 역대 여배우들의 삶과 경력을 시청자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어나더 데이 개봉 시기에 맞추어 방영된다. 본드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지를 감안할 때 대중들은 누구보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관심을 촉발시키는 대상 중 본드걸은 항상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심도는 여배우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본드가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는 대상과 아울러 본드걸의 대화 분량이 많지 않아 그들의 존재를 단순 볼거리로 치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역대 시리즈를 통해 분석해주어 높은 관심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들은 초기 본드걸들에게 주어진 대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본드 영화들에서는 이런 점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Now Pay Attention 7. 데스몬드 루인에 대한 헌정 2000. 역대 본드 시리즈 중 최장수 출연자는 누구일까? 데스몬드 루인이다. 고령으로 은퇴할 때까지
무려 40년 넘게 첩보원 7장비 공급업체 큐역을 맡았다. 6대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를 제외하고 역대 5명의 본드와 호흡을 맞추었다. Now Pay Attention 7은 감초 배우에 대한 추모 다큐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특정 배우의 삶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기 경력을 쌓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담아내 연기 지망생들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지침서 역할도 해내고 있다. 연기자로서 엄격한 규칙과 촬영 현장에서 헌신적 열정을 보여서 귀감이 됐던 르위는 현장에서 한 번도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감독 및 동료, 선후배 연기자들은 그가 추구했던 연기 방식은 지금도 살아있는 귀감이 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본드 영화에서 크유가 발언했던 최고의 명대사에서 따온 것이어서 흥미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할리우드 일부 비평가들은 르윈의 차분하고 능숙한 연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본드 연기 방식은 어딘지 산만해 보인다는 지적도 보내고 있다. 4. 7 에브리싱 오어 나싱 2012 7 제임스 본드 개봉 5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특별 다큐가 7 에브리싱 오어 나싱이다. 젊은 층들이 즐기는 PC게임에서도 7 에브리싱 오어 나싱으로 출시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962년 본드가 관객들을 처음 찾아온 뒤 50여 년 동안 진행됐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집대성한 영상 자료집이다. 시리즈 발전을 위해 음지와 양지에서 헌신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도 볼거리를 추가시키고 있다. 여타 시리즈에서는 종종 배역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미스캐스팅이 흥행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본드에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드물다. 역대 시리즈를 통해 최고의 본드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7은 모두 MI6 출신 바람둥이로서 최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역대 제임스 본드 가운데 피어스 브로스넌은 몇 편 더 본드 역할을 해도 무방했다는 아쉬운 지적을 받고 있다. 데뷔작이 은퇴작이 됐던 2대 제임스 본드 조지 라젠비는 역할 탈락에 대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다. 로저 무어는 자유진영의 대표 첩보 영웅 본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블록버스터 제임스 본드를 탄생시키는 최종 실무자 역할을 했던 프로듀서 알버트 커비 브로콜리와 해리 살치만 업적도 조망해주고 있다. 5. 비잉 제임스 본드 2021 다니엘 크레이그는 2006년 7 21부 카지노 로얄을 통해 제6대 제임스 본드로 화려하게 데뷔한다. 7 퀀텀 오브 솔러스 2008, 7 스카이폴 2012, 7 스펙터 2015 등을 통해 본드 시리즈의 안정적 흥행 수치를 유지시킨다. 하지만 크레이그는 25부 7 노 타임 투 다이 2021을 끝으로 전격 본드 은퇴 선언을 한다. 이 다큐는 크레이그가 제임스 본드로 낙점된 뒤 전 세계 주요 로케이션을 돌면서 슈퍼 스파이 연기를 하는 과정을 추적해 나가고 있다. 단 4편에 그쳐 아쉬움을 더해주었지만 크레이그의 본드 출연작 중 하이라이트 영상도 그의 업적을 떠올려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많은 팬들은 크레이그가 전설적인 본드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때 그의 지나온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의 인생의 굴곡도 훌륭하게 파헤치고 있다. 애초 영화계 주변 사람들은 크레이그의 본드 발탁에 대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프로듀서는 캐스팅을 강행했고 결국 크레이그는 기대 이상의 보상을 얻게 된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제작 과정의 일화 동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은퇴작 노 타임 투 다이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크레이그가 스크린 테스트를 받는 장면과 촬영 종료 이후 스텝진과 작별을 나누는 장면은 오랜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6. 나를 사랑한 스파이 메이킹 1977 본드 10부작 나를 사랑한 스파이 1977은 루이스 길버트 감독, 로저 무어 콤비작 짙은 금빛 눈동자로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바바라 바크가 구소련 출신 첩보원으로 파견됐지만 결국 본드와 연정을 맺게 되는 본드걸로 출연하고 있다. 허스키 보이스 창법이 매력인 칼리 사이먼의 주제가 노바디 다즈 잇 베터가 흥행에 일조한다.
극은 바다 곳곳에 본부를 두고 세계 지배의 야욕을 불태우는 스트론버그. 지중해를 순항 중이던 핵 잠수함이 차례로 사라진다. 영국 첩보국은 제임스 본드, 소련 역시 스크론 버그의 무모한 야욕을 무산시키기 위해 미모의 첩보원을 파견한다. 주요 등장인물 설정은 이안 플레밍 원작 소설에서 차용했지만 전체 줄거리는 크리스토퍼 우드, 리차드 메이바움이 창작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의 호평, 흥행 성공 등 이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개봉 결과는 순조로웠지만 막상 제작 과정에서는 많은 산골을 겪는다. 알려지지 않은 고충을 다큐에서 파헤쳐주고 있다.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는 나를 사랑한 스파이 메이킹은 대부분 본드 영화보다 길지만 불필요하게 포함된 느낌은 없다는 소감을 듣는다. 프로덕션에 참여했지만 거의 무시됐던 이들의 인터뷰도 담겨져 있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공개됐던 영화 제작을 소재로 한 메이킹 다큐멘터리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였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에 중점을 둔 이번 다큐멘터리는 일반 시청자보다는 광적인 본드 팬과 영화 매니어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을 끌어낼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7. 이안 플레밍, 본드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2008. 이안 플레밍 탄생 100년을 맞아 발표된 다큐가 본드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다. 가장 위대한 가상인물 본드를 창조한 작가 이안 플레밍의 작가적 천재성을 분석하고 있다. 76부 여왕 폐하 대작전 1969에서 비밀 경호원으로 출연했던 조안나 럼레이가 해설자로 출연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이안 플레밍의 삶과 본드의 삶 사이에 설득력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레밍의 첫사랑 뮤리엘 라이트의 죽음과 본드 아내 트레이시 죽음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작가의 비방 방식도 본드와 비슷하며 해군 장교로서의 초기 경력도 마찬가지다. 비교와는 별개로 이 다큐멘터리는 창작 과정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으며 플레밍이 쏟은 모든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바람이 많은 플레이보이 기질, 초기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는 경력 등도 본드에 투영된 작가의 이력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이러한 소소한 사파 외에도 본드 창작 과정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으며 작가 플레밍이 쏟은 모든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8. 제임스 본드 30년 1995. 숀 코넬리, 조지 라젠비, 티모시 탈튼 및 로저 무어 등이 본드 역할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들려주고 있다. 이들이 배역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이 제공하는 최대한의 편의 사례도 화면에 담겨져 있다. 배우들은 본드 촬영 당시의 추억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구술 사연들이 상당히 디테일해서 화면 속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제작, 일화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관객들은 비하인드 스토리 정보와 다른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발생했던 출연, 계약상의 여러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제임스 본드 1호 배우 숀 코넬리가 증언해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어떤 다큐에서도 접해볼 수 없었던 흥미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9. 인사이드 닥터 노이천. 최초 본드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에 대한 답변이 4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서 제공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본드 시리즈가 거대한 대양을 유유자적하게 항해하는 안정적인 선박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출범 초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제작진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건 중 한 가지는 본드 저작권을 놓고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등장해서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운 좋게도 원작을 각색하는 데는 작가 이안 플레밍과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여러 소소한 분쟁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인사이드 닥터 노는 본드 1호가 흥행가에서 선보이기까지의 여러 제작 일화를 펼쳐주고 있다. 10. 사운드 오브 7만 2022. 본드 개봉 6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사운드 오브 7은 역대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환대를 받았던 사운드 트랙을 소개하는 매우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이다. 최신작 25부작 흥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 타임 투 다이에 관련된 음악 정보를 충실하게 들려주고 있다. 아마존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방송 당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것 중 한 가지는
감추고 싶은 일화도 과감하게 담았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시선을 사로잡았던 일화는 셜리 베시가 물레이커 주제가를 너무 싫어해서 콘서트에서 한 번도 공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사연을 들 수 있다. 시청자는 무수히 많은 곡들이 본드 주제가 최종 문턱에서 선택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음악에 조예가 있는 이들은 누락된 노래들 중 채택된 곡보다 훨씬 좋은 곡들도 다수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처음 공개되는 독점적인 정보와 매니어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음악 정보 등이 혼합되어 있다. 프리뷰를 통해 시청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운드 오브 7에 대해 시청할 가치가 있는 다큐로 추천해 주었다.